이미 LA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분의 동영상으로 제품에 대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여러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는 세상 잘 나가는 플래티늄이 있습니다. 플래티늄 김성우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이아를 색 품고 있는 플래티늄 에이전트 김성우입니다. 제가 오늘 제 제품을 맡았는데, 제가 항상 세미나에 오면 느끼는 게 화장품 얘기 한참 하고 세부 포인트는 1분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꾸로 화장품 얘기는 조금 하고 세부 포인트 2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노인과를 갖다 지금 20년을 하고 있는데, 20년 노인과를 하면서 정말 이제는 100세 세대라고 제가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 노인과를 시작했을 때 주 환자분이 80세였어요. 70세에서 80세. 근데 지금은 주 환자분이 85세에서 95세가 주 환자분입니다. 그만큼 100세 세대예요. 근데 100세 세대에 죽음보다 무서운 게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치매. 네, 하나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난하고 병이 가장 무서운데, 오늘은 이 병을 우리가 시크릿으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제일 필요한 게 미네랄이에요. 자, 비타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병에 걸려요. 근데 미네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미네랄은 4%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전체적인 그 중요한 원소고요. 우리 몸을 갖다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특히 미네랄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의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 몸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물의 움직임이 흡수, 배설, 이동이 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됐을 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죠. 그 모든 관여를 미네랄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필수 영양소,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을 태우는 역할도 미네랄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비타민들은요, 미네랄이 없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결국은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몸이 굉장히 아파지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미네랄의 전체 구성도를 보면요, 우리 몸 안에는 무기물이 있고 유기물이 있습니다. 유기물이 96.5%, 그리고 미네랄이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소,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물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유기질이고요. 그 중에 3.5%인 미네랄만 무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 안에는요, 필수 미네랄이라고 해서 하루에 100mg 이상이 필요한 7개의 필수 미네랄이 있고요. 나머지 22가지가 소량의 미네랄이 있어요. 근데 이 7가지 미네랄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갖다 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면 이래요. 또 무슨 화학 시간인 것 같죠? 자,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우리 몸을 관장하는 건요,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결국 물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신진대사하고 에너지의 대사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 물을 관여하는 게 미네랄인데, 물의 3분의 2는 세포 내에 있고요, 3분의 1은 세포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을 관여하는 미네랄이 칼륨과 마그네슘이 물을 갖다 관여하고 있고요, 세포 외에서는 칼슘하고 나트륨이 그 물의 움직임을 갖다 관여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4개의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몸은 셧다운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미네랄이,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의원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 전체 인구의 99%가 미네랄 부족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 상원뿐만이 아니라 2004년도 유니세프의 발표에 따르면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의 기하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요, 1920년도에 우리가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과 2개를 먹었으면 된다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과를 13개를 먹어야지 우리의 몸에 필요한 철분을 갖다 흡수할 수 있어요. 일본 과학기술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1950년도에 일본에서 만든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몸 안에 필요한 하루의 철분을 갖다 흡수할 수 있었는데 1990년도에 들어서는 시금치 무려 19단을 먹어야지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4년도 서울대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전체 토양에서의 미네랄의 부족이 75%, 유실량이 75%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저희들이 이 미네랄을 음식물이나 물로써 흡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욱더 한꺼번에 많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몸에 좋지 않다. 왜냐하면 미네랄은요, 불활성 미네랄이 있고 활성 미네랄이 있어요. 이 불활성 미네랄이라는 것이 무기 미네랄인데, 이 무기 미네랄을 우리 몸 안에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네랄은 광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돌덩이를 갈아가지고 몸에다 넣으면 그 돌덩이들이 몸에 계속 축적되겠죠. 그러니까 무기 미네랄은 필요 없어요. 흡수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기 미네랄이어야 돼요. 유기 미네랄은 어디 들어있냐면 물과 식물에 있어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특히 요즘에 물 어떻게 드시나요? 우리 저기 사장님 물 어떻게 먹어요? 정수기 먹죠. 자, 정수기로 들어가는 수돗물 자체가 역사투한 방식으로 해서 이만큼의 미네랄이 없어지고 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한 번 정제해요. 그죠? 정수기로 한 번 더 정제하고 나면 물을 통해서 우리가 미네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희박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시크릿이에요. 우리 시크릿 화장품은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얘기하면, 나쁜 거 얘기하면 우리 항상 얘기할 때 파라벤, 무파라벤 얘기해요. 그죠? 근데 무파라벤보다도 저기 위에 보면 오리지널 데드시라고 써 있어요. 이 사해바다의 미네랄은요, 4,000년 동안 숙성된 미네랄이에요. 그만큼 퓨리파이드 돼 있고 농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86배에서부터 200배에 달하는 좋은 미네랄을 갖다가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뭐 좋은 미네랄 얘기할 때 항상 소금에다 비유하는데 죽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구웠어요. 그죠? 그럼 3번 구울 때까지는 식용이에요. 그럼 9번 구우면 우리가 제일 좋은 죽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거의 30배 차이가 납니다. 처음 거하고 마지막 거하고. 근데 저희는 4,000년대 미네랄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에 있는 미네랄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하게 되냐면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요, 다 유기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몸 안에 들어오면 피부의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 제일 먼저 피부 밑에 있는 미세혈관으로 미네랄이 바로 흡수됩니다. 미네랄이 흡수가 되면 그 미네랄이 바로 혈관을 따라서 큰 동맥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그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제품이 좋다, 뭐 이렇게 뭐 여러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어떠한 제품보다도 우리 제품은요, 이뻐지면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필요한 미네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피곤할 때마다 꼭 하는 게 족욕이에요. 우리 사해바다 소금으로 족욕을 하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덕지덕지 발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토너 덕지덕지, 그다음 온몸에 바디거더 덕지덕지, 네, 그렇게 열심히 바르고 있고요. 우리 제품을 갖다가 우리 화장품이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점이 바로 이 농축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미네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화장품을 그냥 다른 화장품하고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화장품은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자, 제가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요번에 새로 나온 우리 회사의 제품이에요. 만성 소화불량에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 이 만성 소화불량 앓고 계신 분 많으십니다. 그죠? 만성 소화불량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밥 먹을 때 조심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진짜 추천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만성 소화불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요, 결과적으로 위염, 위궤양, 위암으로 진전하게 돼 있고요. 이 소화효소가, 그래서 우리 몸에 만성 소화불량이 꼭 필요한데 소화효소가 단지
소화를 하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소화 효소는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 흡수, 배설, 감염, 호르몬 증진,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배설까지 도와주고 있고요. 이 소화 효소가 없으면요, 우리 요즘에 식단 잘 짜죠? 그죠? 그리고 올가닉으로 비싸게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소화 효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화 효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현대병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냐면요, 우리는 다 먹으면 대장에 관련된 것만 먹습니다. 유산균 먹죠, 그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먹습니다. 그쪽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소장에 관련돼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먹을 게 없어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제일 지금 핫하게 이슈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소화가 안 된 음식물 찌꺼기들이 소장서부터 대장까지 골고루 퍼져가면서 그것이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이 감염으로 인해서 몸이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소장 안에 여러 가지 융털들이 있거든요. 융털에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들이 낍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 CT를 찍어보면은 정말 소장 안에 저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지금 노폐물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노폐물을 갖다가 제거만 하고 그리고 흡수율만 높일 수 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크로운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소화 효소로 인해서 많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다이제스트 X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다이제스트 X는요, 정말 기가 막힌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화 효소를 갖다가 만드는 이 제품들을 보면요,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데 주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테이즈라든지 아니면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라는 이 세 개의 성분이 주로 들어있지, 그 세 개의 성분만 소화를 갖다 시키다 보니까 우리 몸이 찌꺼기는 계속 남고 살만 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찌꺼기가 제일 많이 남는 그 영양소를 보면요, 야채를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야채는 그냥 대장으로 지나가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야채분들이 몸 안에 사이사이에 소장서부터 대장까지 다 걸려 있어요. 그 야채를 소화시킬 수 있는 셀룰레이즈가 우리 제품 안에 들어있어요. 셀룰레이즈. 또 요즘에 그루틴 프리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죠? 그루틴은 대장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그루틴은 밀가루 단백질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그루틴이 단지 밀가루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야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면 야채 먹을 때 드레싱 하죠. 드레싱의 30%는 그루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그루틴이 결과적으로 음식물 찌꺼기하고 같이 남아서 그 남은 자리에 융털을 없애고 대장에 남아서 대장암을 일으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루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루틴을 소화하면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다이제스트 X는 이 그루틴을 제거시키는 펩티데이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루틴 프리 음식을 먹을 게 아니라 펩티데이즈를 가지고 그루틴을 분해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몸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제일 소화가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제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알러지를 일으키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제품은 넥테이즈라고 해서 유제품을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효소가, 6가지 효소가 다 들어있는데 가격도 정말 착해요. 그죠? 27불로 이만한 소화 효소를 살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우리 몸에서요, 사실은 소화 흡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음식물 찌꺼기가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소화율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음식물의 80% 이상을 갖다 우리가 소화할 수만 있다면요, 지금 먹고 있는 음식량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몸은 2배 이상 건강해질 거예요. 그것을 돕고 있는 게 이 다이제스트 X입니다. 그 다이제스트 X는 언제 먹어야 돼요?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위드 밀이에요. 이 처음에 이 써있기는 하루에 2알에서 4알까지 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이 소화 효소는요, 소화제가 아니에요.
소화제랑 같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소화 효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 찌꺼기를 다 없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점심, 저녁 식사와 같이 2알씩을 먹어서 15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찌꺼기는 다 제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항상 이렇게 이 제품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환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환자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는 꼭 먹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먹어라 하는 제품이 무슨 제품이냐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분자수소를 발생시켜주는 리커버리 하이드로 FX예요. 자, 그걸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활성산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 활성산소는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는 필요합니다. 너무 없으면요, 세포 분열을 안 일으키고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적당량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죽이고 몸을 갖다가 괴사시켜요. 활성산소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이나 단백질을 갖다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바꿀 때 바이 프로덕트로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세포 내에서 필요 없는 균들을 제거시켜줘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효소가, 그죠? 항산화 효소가 이 활성산소를 갖다가 없애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 상태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활성산소의 비율이 너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음식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환경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죠? 환경 호르몬도 괜찮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김밥을 쌌는데 하나는 알루미늄 색깔이 보이게 쌌고 하나는 알루미늄 색깔이 안 보이게 쌌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저 알루미늄 색깔이 안 보이게 싼 음식은 굉장히 환경 오염도가 올라갑니다. 3배 이상 환경 오염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사용하는 종이봉투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비닐에서 발생되는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몸에 좋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적당히.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운동을 갖다 강조하다 보니까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그 과격한 운동들이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발생시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너무 전자파에 많이 몸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활성산소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효소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활성산소에 발생하는 장소가 세포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이 발생되고 있는 활성산소 중에서 지방질이나 단백질이 계속적으로 활성산소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몸이 점점 염증이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 염증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세포가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DNA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변형을 일으키고 암으로 점점 발달해 갈 겁니다. 무엇이요? 내 몸 안에서 제일 약한 세포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당뇨예요. 그럼 내가 당뇨에 걸릴 확률은 100%. 100%예요. 어머니가 당뇨인데 딸이 당뇨에 걸릴 확률은 거의 60%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약한 데서부터 활성산소는 작용하고요. 그때서부터 그 자리에서 공격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변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활성산소는 모든 병, 치매, 백내장, 고혈압, 뇌졸중, 류마티스, 아토피, 당, 압류 등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모든 세포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병 중에서도요, 제일 무서운 거 3가지만 되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장마비하고 중풍 합쳐서 혈관계니까, 그 다음에 치매, 이렇게 3가지가 가장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요, 안 죽어요. 주변을 너무 괴롭혀요. 그죠? 본인도 괴롭고 주변을 너무 괴롭혀요. 근데 이 암과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을 갖다 봤더니, 원인을 이렇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4가지가 제일 위험한 단자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디서요? 자마라는 이 메디컬 리서치 하는 데서 이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가지 인자가 아무도 없는데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20%,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밖에 안 포함되어 있는데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40%, 그럼 60%는요, 이 중요 인자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혈관의 독소하고 미세염증하고 활성산소예요. 특히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LDL이 너무 높아. 그래서 LDL을 낮추고 HDL을 하기 위해서 뭐 오메가3를 먹어야 돼. 그게 대세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LDL 자체도 나쁘긴 나쁜데 LDL 자체가 혈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LDL이 활성산소하고 만들어서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들이 쌓여서 터졌을 때 그것이 결국 뇌졸중이 되든지 중풍이 되든지 아니면 심장마비가 되는 원인을 갖다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는데 이 치매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만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검사를 해보니까 치매가 이 혈관성 치매가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혈관성 치매라는 건 뭐냐면 뇌 혈관에 있는 동맥이 결국 혈전으로 막혀서 뇌 손상을 갖다가 일으키게 돼서 뇌 세포가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져서 결국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치매를 걸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뇌에는요, 특별한 장벽이 있어요. 뇌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걸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데 조금만 이 원소량이 조금만 높으면요, 이 브레인 배리어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좋은 항산화제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제일 싸게 살 수 있으면서 좋은 항산화제예요. 분자량 176, 카테킨 분자량 290, 비타민 E 분자량 431. 한때 코엔자임 Q10이 암을 예방한다고 그래서 아주 크게 붐이 일었을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코엔자임 Q10이요, 분자량이 863입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나 세포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변형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세포벽을 통과한다든지 내장벽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광받고 다시 주목받는 것이 분자수소예요. 분자수소의 질량은 1이기 때문에 어떤 세포로 갈 수도 있고요, 내장벽 없이 올라가서 뇌세포를 갖다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분자수소가 만나서 물로 중화시키면서 우리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리커버리 하이드로 FX가 왜 탁월하게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분자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분자수소가요, 어디서 발생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분자수소는요, 일단 혈관 안으로 들어오면 혈관 안에서의 더 이상의 변형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혈관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그 세포를 갖다가 살려내요. 그런데 혈관 안에까지 침투되는 게 어려워요. 뭐 다른 제품을 갖다 비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소수를 갖다 보자고요. 그럼 수소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1500, 1600 ppb가 만들어지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목으로 들어가서 위에 들어가서 혈관까지 다시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루트를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분자수소가 발생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 제품의 가장 탁월한 특징은 뭐냐면요, 하이드로 FX는요, 위상과 만나서 위에서 1500에서 1700 정도의 ppb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분자수소가. 그래서 바로 어디를 통해서 우리의 혈관을 위에서 흡수되자마자 바로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온몸으로 바로 퍼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 리커버리는요,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서부터 분자수소가 워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안 좋아. 그럼 간서부터. 내 당뇨병 환자야. 그럼 당뇨병 환자면 췌장이 안 좋겠죠. 그러면 췌장서부터 가서 그 세포들서부터 살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약한 부분서부터 치유를 갖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또 만병통치약이 돼가지고, 그죠? 근데 사실이 리커버리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왜 만병통치약이냐면 세포에서 발생되고 있는 염증을 갖다가 제거시켜서 세포를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서부터 회복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제1초석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 닥터 코온 박사님하고 같은 의대 출신이에요. 네. 약을 팔려면 원래 이 창시자로 치대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연구 이 자료들을 갖다 이렇게 보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진짜 나서부터 먹어야겠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2알씩 그 이후 지금까지 꼬박꼬박 먹으면서 제 오토식을 이걸로 모두 채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래요. 심장 마비 환자에게 그 활성산소를 갖다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장 마비 환자에게 분자수소를 넣었더니 심장 마비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심장 마비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후유증이 많잖아요, 그죠? 주변에 그러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한테도 리커버리 권하세요. 심장 마비 이후에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뒤에 분자수소를 갖다가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치유를 갖다 나타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반신불수 뭐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그 리커버리를 권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암에 대해서 또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 분자수소가 암 환자하고 같이 해도 되냐 안 되냐.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키모세라피 하는 환자,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이 분자수소를 같이 투여했더니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권해야 돼요. 네. 우리 간에 간염을 일으켰을 때, B형 간염을 일으키는 환자에게 분자수소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제가 요거 2018년도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오메가3 안 권하고 우리 하이드로 FX를 권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HDL, LDL의 분자수소 구조에 있어서 LDL을 감소시키고 HDL을 갖다가 높이는데 분자수소가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두 가지 약 먹을 필요 없죠, 그죠? 만약에 있으면 두 가지 다 먹으면 좋은데 만약에 꼭 하나를 먹으라 그러면 하이드로 FX 먹겠다고요. 왜냐면 LDL 없애고 HDL 올려주니까. 또 당뇨에 대해서도요. 당뇨는 타입 1, 타입 2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뇨에 나중에 걸리시는 분들은 다 타입 2예요. 그럼 타입 2 당뇨에서도 하이드로 FX를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 아주 좋은 결과를 갖다 얻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지방간 아니신 분 없습니다. 그죠? 주변에 이렇게 가끔 보면 얼굴을 좀 노랗고 눈 노랗게 되신 분들 있죠? 하이드로 FX 꼭 권해드려야 돼요. 이 지방간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간에도 분자수소가 탁월한 효과를 갖다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간경화는요, 약이 없어요. 주변에 간경화 걸리신 분들을 뭐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간경화는요, 정말 답이 없는 병이 간경화예요. 간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간경화예요. 간경화의 세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전이 되고 있는 세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분자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경화 환자들은요, 남아있는 간의 세포만 살려도요, 충분히 간은 얼마만 있으면 된다고요? 5분의 1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풍을 앓으시는 분들한테도 이 분자수소를 권해드리면 좋아요. 중풍 걸리신 분들한테 분자수소를 갖다 투여했더니 신경계에 있어서 큰 호전을 갖다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맞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뭐 먹었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반응, 배설 반응, 회복 반응,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 과민 반응이라는 건요, 초기예요. 내가 이제 막 이 만성 질환들이 막 호전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변비, 설사, 발한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완 반응이에요. 이제 질병들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장기하고 장기 사이는요, 항상 밸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기하고 장기 사이에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무기력하고 나태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한 증상들도 다 명현 반응이에요. 또 다른 명현 반응을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하이드로 FX를 먹었더니 간지러워요. 그죠? 부스럼증이 나요. 그 다음에 좀 빨갛게 발진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 부분들이 무슨 부분이냐면 해독작용이 일어나서 그 노폐물들이 갑작스럽게 혈관으로 몰리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상처가 쭉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애들들 보러 긁지 말라고 그러죠. 왜? 간지러우니까.
병이 나아갈 때 항상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간지러움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간지러움 증상이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드시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병이 완전히 어느 정도 치유가 될 때까지, 혈관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이 회복 반응을 일으키면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막 간지러웠었는데 이제는 막 열도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이드로에펙스 먹었더니 처음엔 간지러웠어. 근데 이제 열도 나. 그분은 더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이제 다 났어요. 이제 회복 반응을 갖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증상들이 이 명형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 명형 반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몸을 계속 먹어서 견딜 수만 있으면 낫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은요, 일단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도수해지를 절반으로 낮춰요. 그랬다가 우리 몸이 좀 더 적응을 하고 나면 그 적응에 맞춰서 정상량으로 끌고 올라오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명형 반응인지 아니면은 정말 알러직 반응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죠. 네. 나중에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카라인 부스터는요, 사람들이 이 하이드로 FX랑 잘 구분을 못해요. 알카라인 부스터는 분자수소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알카라인 부스터는요, 우리 몸을 알카리화 되어 있는 우리 몸을, 산성화되어 있는 우리 몸을 알카리화 시켜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는 게 알카라인 부스터예요. 그래서 알카라인 부스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 레벨에서의 치유를 들어간다고 하면 하이드로 FX를 먹어야 되고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알카라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알카라인 부스터를 먹어야 돼요. 이 밥 먹었을 때 점점점을 보면 산성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볼드 라인을 보면 운동했을 때 더 많이 떨어져요. 산성도가 밑에까지 떨어졌다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을 갖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저녁 시간 되면 끙끙 앓아요. 끙끙 앓면서 자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이 알카라인 부스터를 꼭 보내드려야 돼요. 우리 몸이 결국 산성화가 돼서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들을 보면요, 우리 몸은요, 자고 일어났을 때 pH 7.2, 그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7.2예요. 그죠? 7.2로 돌아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이 그걸 다 정화를 못하고 다음날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럼 끙끙 앓다가 일어났는데 잔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 몸이 정화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화할 능력을 채워주는 것이 알카라인 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알카라인 부스터를 언제 먹는다고요? 잠자기 2시간 전에 뇌알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이제 막 최고의 산성도에 올랐어요. 밤 8시가 돼서 최고의 산성도로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몸을 빨리 알카리화 시켜주면요, 일단 사람이 숙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카라인 부스터가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산성도에서 낮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알카라인 부스터 다음으로 그린이 있어요. 그린도 우리 같은 이런 그린 제품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건요, 식물에서 발생되고 있는 영양소인데 7대 영양소로 얘기할 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7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식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양소인데, 이 파이토케미칼을 우리가 하루에 일정량을 꼭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미국 애들들 보면 아침에 7불을 투자하고 위크레스를 한 판 갈아서 먹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필요한 그린 에너지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제품의 그린이요, 그린 한 스푼이 그레스 한 판하고 똑같은 양이고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우리 제품이 탁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반적인 그린 제품들은요, 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린 제품은 열 처리를 하지 않고 급속 냉동을 해서 그대로 갈았기 때문에 한 판의 그레스를 먹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한 스푼으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캠 넘어가고요. 우리 제품의 프로틴은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 21g 들어있고요. 우리 몸에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그램 수는 36g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하고 틀리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효소, 체액, 근육 여러 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되면 필수 아미노사를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 영양을 채워줄 수 있는 게 프로테인 쉐이크입니다. 커브, 한국에서 요즘에 핫하죠. 미국에서도요, 우리 제품만한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커브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기능은 이 템포제닉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 몸의 열량을 올려서 설탕을 먹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팻 버닝 이펙트가 있습니다. 점점 지방을 갖다가 태워주는 역할을 갖다가 해요. 그런데 이 커브가 우리 몸의 온도를 올리고 지방을 태우게 되면 제일 피해자가 어디냐면요, 간이에요. 간이 항상 영향을 갖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은 이 알칼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칼리를 베이스로 한 커브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븐포인트를 가장 그냥 잘 먹는 방법은요, 아침에 프로틴 2스푼, 그 다음에 그린 1스푼, 물 12온즈에서 16온즈를 섞어서 아침 대용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리커버리를 3알, 그죠?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밥을 먹을 때 같이 뭘 먹어야 된다고요? 다이제스트 X 2알, 점심에.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커브를 3알,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알카라인 부스터를 4알 먹는 것이 우리 세븐포인트 2를 갖다가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저희 그 제품에 들어가 보면은 헬스 메이드 심플이라고 해서 가격도 착해. 179불, 199 큐비에 지금 우리 몸을 디톡스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디톡스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똑같이 프로틴 2스푼, 그린 1스푼 해서 물에 섞어서 아침 대용으로 먹고요. 점심에 아침, 점심, 저녁에 리커버리를 2알씩, 그 다음에 알카라인 부스터를 잠자기 전에 4알 먹는 것이 디톡스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만한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웨이트 로스 메이드 심플이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똑같은 방법에서 점심과 저녁 중에 한 끼를 똑같이 프로틴 2스푼, 그 다음에 그린 1스푼으로 인해서 식사를 갖다가 대용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식전에 커브를 2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분 전에 먹는 거예요. 여기에 다이제스트 X를 점심, 저녁에 2알씩 먹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네트워크 제품 다 좋아요. 그죠? 우리 제품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품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